그걸 왜 동네방네 소문내셨어요? 꼭 그렇게까지 하셨어야 했어요. 더 하려다 참은 게 이 정도예요. 옆에서 잘 치료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악할 수가 있죠? 당신 딸이 제 딸인가요? 제 자식도 아닌데 제가 왜 그런 노력을 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저는 기회 줄 만큼 줬습니다. 이게 다 당신 아들 때문 아니에요? 다 큰 성인이 그런 사리분별 하나 못하나요? 뭐라고요? 남의 귀한 딸한테 지금 말 다 하셨어요? 그러면 사돈은 이제껏 뭐 하셨어요? 며느리가 저 지경 된 거 제 아들보다 사돈 책임이 컸으면 훨씬 컸을 겁니다. 방금 대화 속 주인공 70세 심길섭 할아버지와 그의 사돈입니다. 심씨 할아버지는 얼마 전 며느리가 잘못된 행동을 고치지 않자 그 행동을 바로 잡아보려고 며느리의 잘못을 동네방네 소문냈습니다. 이런 심씨 할아버지의 행동으로 사돈은 꼭 그렇게까지 했어야 했냐며 심씨 할아버지의 집을 찾아와 따졌습니다. 하지만 사돈은 지금 자신의 딸이 그렇게 된 것이 사위 즉 심씨 할아버지의 아들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소문낸 건 그렇다 쳐요. 아무리 아이들이 잘못을 했어도 그렇게 되돌려주는 건 너무한 거 아닌가요? 이제 얼굴 창피해서 다시는 똑같은 실수는 안 할 것 같으니까 뺏어간 것들은 다시 돌려주세요. 제 거 도로 가져온 건데 뭘 뺏어갔다는 거죠? 그리고 그건 제가 알아서 할 문제지 사돈이 간섭할 문제는 아닙니다. 어차피 이제 남이 될 사이인데. 그렇게 심씨 할아버지는 사돈을 집에서 쫓아냈습니다. 과연 며느리는 어떤 잘못을 했길래 심씨 할아버지는 그런 아들 며느리로부터 어떤 것들을 빼앗았길래 사돈이 이렇게 심씨 할아버지의 집까지 찾아왔을까요? 지금부터 심씨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심씨 할아버지는 어린 시절 동네에서는 나름 잘 사는 집안의 막내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이미 심씨의 위로 2명의 형이 있었던 터라 심씨의 부모님은 아들인 심씨를 낳아도 크게 감동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게다가 어릴 때 너무 많이 울어서 심씨의 부모님은 그런 심씨를 다른 형제들보다 이뻐해 주지는 않았습니다. 심씨는 어릴 때부터 약간 과격하게 놀기를 좋아했습니다. 한 번은 집에서도 그러다가 그만 집에 있는 아버지가 가장 아끼는 값비싼 도자기를 깨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곧바로 심씨의 부모님은 자식들을 추궁했고 결국 심씨가 도자기를 깼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심씨는 이때부터 아버지의 눈밖에 나기 시작했습니다. 심씨는 이후 거의 집에서 내쫓겨지다시피 해서 돈 한 푼 받지 못하고 타지에 나가 일을 해야 했습니다. 돈이 없으니 낮에는 일을 하면서 돈을 벌어야 했고 잘 데가 없어 밤에는 노숙을 하며 그렇게 악착같이 돈을 모아갔습니다. 그렇게 심씨는 공사장을 전전하며 일을 했지만 원래 있던 근로자들은 새로운 심씨를 경계하며 텃세를 많이 부렸습니다. 거기 있던 작업자들은 몇 개월이 지나도 심씨에게 기술을 알려주지 않고 그저 자빌만 시켰습니다. 심씨는 그게 불만이었습니다. 심씨는 그렇게 일을 하다 중간에 말도 없이 가버리기도 하고 기술 좀 알려달라고 떼를 써보기도 했지만 심씨는 똑같이 계속 자빌만 반복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사장에게 돈을 떼이는 일도 빈번하게 일어났습니다. 심씨는 이때쯤 월세를 살 수는 있었지만 노숙하는 게 자연스러워져서 그곳에 있는 다른 노숙자들과도 꽤 친해져 있었습니다. 심씨와 같이 생활하던 다른 노숙자 중에서는 과거에 크게 성공했다가 망해서 노숙자가 된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 노숙자는 심씨에게 과거 얘기를 상당히 많이 들려줬습니다. 처음에 심씨는 과거 회상에 잠긴 그 노숙자의 이야기가 별로 듣기 싫었는데 듣다 보니 재미있었습니다. 그 노숙자는 자신이 과거에 어떻게 성공했었는지, 어떻게 실패했는지까지 알려주면서 심씨에게 많은 조언을 해줬습니다.
이뿐 아니라 사람을 다루는 게 중요하다며 사람의 마음을 얻는 방법까지도 심 씨에게 알려줬습니다. 심 씨도 공사장에서 있었던 일들을 그 노숙자에게 말해주면서 많은 조언을 들었습니다. 심 씨는 그 노숙자에게 들었던 조언을 바탕으로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 이전과는 다르게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얘기를 잘 들어주면서 띄워주기를 좋아하는 작업자에게 친근하게 다가가 칭찬도 해주고 항상 혼자 지내던 작업자에게 다가가 안부를 묻기도 하는 등 일도 일이지만 그곳의 사람들과 잘 어울리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런 노력이 통했는지 작업자들은 심 씨를 마음에 들어하기 시작했고 기술을 점점 알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일은 워낙 잘했던 심 씨였던 데다가 이제 사람의 마음을 얻는 법까지 깨달았으니 심 씨는 곧 높은 위치까지 올라갔습니다. 일도 잘하고 워낙 사람을 잘 다루기도 해서 이제 심 씨는 일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맘쯤 심 씨는 수입이 늘며 집도 하나 마련했습니다. 심 씨는 같이 동고동락하며 자신에게 조언을 많이 해주던 노숙자에게 같이 살자고 제안했지만 그 노숙자는 그냥 자기는 지금이 편하다며 그런 심 씨의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심 씨는 자신이 사는 집 주소를 알려주며 언제든지 찾아오면 밥을 대접하겠다고 그 노숙자에게 전했습니다. 그 노숙자는 심 씨에게는 은인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일도 잘하고 성격도 좋아 보이는 심 씨가 마음에 들었는지 심 씨의 동료가 자기의 여동생을 심 씨에게 소개해주고 싶다고 했습니다. 심 씨는 그렇게 동료의 여동생과 결혼을 했습니다. 나이는 심 씨보다 많았지만 얼굴은 심 씨보다 최소 5살은 어려 보였던 아내였습니다. 심 씨는 그런 아내와 얼마 안 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빠르게 흘러 아들은 어느덧 성인이 되었습니다. 아들은 대학을 다니며 사업을 해보고 싶다며 이것저것 도전 중인 듯 싶었습니다. 사업하려면 돈 필요한 거 아니야? 심 씨는 내심 돈을 지원해줘서 아들을 도와줘야 하나 싶었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벌어서 마련하면 돼요. 심 씨는 이렇게 말하는 아들이 기특하면서도 학교도 다니는 데다 사업을 하려면 따로 아르바이트를 할 시간이 없을 거라고 생각해 어떻게 돈을 마련하겠다는 건지 의아했습니다. 심 씨는 내심 아들이 대출을 받는 건 아닌지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심 씨는 그냥 아들이 알아서 잘하도록 지켜봐 주려고 생각했습니다. 이때 알고 보니 심 씨의 아들은 핸드폰으로 불법 도박을 하며 사업 자금을 마련하는 듯 싶었습니다. 그렇게 사업에 집중하던 아들은 조금씩 사업을 키워가는 듯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아들의 사업은 정체 구간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아들이 사귄 여자친구 때문이었습니다. 아들은 첫 연애를 하고 나서부터는 여자친구만 만나면 여자에게 올인하는 성격이었습니다. 그렇게 아들은 여자친구에게 많은 에너지를 뺏겨 사업이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여러 번 놓쳤습니다. 그래도 망하지는 않고 그냥저냥 이어가고 있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심 씨는 걱정되는 마음에 아직 나이가 어리니 일에 조금 더 집중해보는 건 어떻겠냐고 아들에게 조언했습니다. 제 가정을 꾸리는 것도 일만큼 중요하잖아요. 심 씨의 조언에도 아들은 자리를 잡기도 전에 빨리 가정을 꾸리고 싶어 하는 듯 싶었습니다. 이런 아들의 말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 심 씨는 더 이상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심 씨의 아들은 여자친구 사진을 카카오톡 프로필에 자주 올렸는데 볼 때마다 근사한 호텔에서 이벤트를 거하게 해주고 있는 듯 싶었습니다. 심 씨의 아내는 아들이 이렇게까지 노력하는데 얼른 결혼이라도 하기를 바랬습니다. 이맘쯤 심 씨는 그동안 열심히 일해 모은 돈으로 집을 하나 더 사서 월세를 받고 있었습니다. 심 씨와 아내는 어느덧 불안하지 않을 만큼 노후 준비를 끝마쳐 놓았습니다.
이후 아들은 드디어 모든 노력을 쏟아부으며 놓치기 싫었던 여자친구와 약혼을 했다며 상견례 일정을 심씨와 아내에게 알렸습니다. 심씨와 아내는 긴장된 마음보다는 설레는 마음으로 상견례 장소로 향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처음으로 예비 며느리도 보고 예비 사돈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심씨는 상견례 전에 세를 받고 있던 집을 아들이 살게 하고 차도 하나 뽑아주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사업을 하던 아들이 세금과 건강보험료가 많이 나올 것을 우려해 명의를 아들 명에 말고 자신의 명의로 해줬습니다. 이 사실을 예비 며느리와 예비 사돈도 이미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애들 시작할 때 그렇게 지원을 해주시니 제가 다 마음이 편하네요. 사돈은 자기는 형편이 안 돼 해줄 수 있는 게 없어 미안했다며 심씨네에게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사돈은 상견례 자리에 남편이 없이 참석했습니다. 이를 의식이라도 한 듯 사돈은 자신의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혼자 산 지 오래돼서 아이를 키우느라 그간 힘들게 살았다는 말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이전에 심씨는 아들에게 예비 며느리의 아버지는 도박에 빠져서 집을 나간 지 오래라는 말을 들은 터였습니다. 심씨가 그 사실을 알지 못할 것이라 생각해 예비 사돈은 자기 남편을 세상에 없는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심씨는 괜히 사돈이 무안하지 않게 맞장구를 쳐줬습니다. 그렇게 나름 훈훈했던 상견례가 끝나고 아들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도박은 위험한데. 심씨는 간만에 지인을 만나 얘기를 나눴습니다. 괜히 자식들한테까지 유전되는 거 아니야? 다행히 그 집안에 아들은 없어서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 딸이라고 도박에 빠지지 말라는 법이 있어. 요새는 핸드폰 하나만 있으면 얼마나 다양하게 도박을 즐길 수 있는데. 너 아직도 스포츠 토토 하냐? 나는 그래도 합법인 걸 하지. 근데 젊은 애들은 불법 스포츠 토토를 많이 하는 것 같더라. 얼마 전에 우리 조카 핸드폰을 몰래 봤는데 하루 종일 손톱 물어뜯으면서 핸드폰만 보고 있는 거 있지. 그런 거 하지 말라고 해도 내 말은 듣지도 않아. 너나 먼저 끊고 조언해야지. 나는 합법인 걸 한다니까 그러네. 심씨는 이때까지만 해도 크게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결혼한 지 1년이 흘러 아들은 간만에 심씨의 집에 찾아왔습니다. 심씨는 그런 아들을 반겼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표정은 그리 좋지 못해 보였습니다. 무슨 일 있어? 심씨는 걱정되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심씨의 아들은 체구도 건장하고 어느덧 아저씨 같은 비주얼을 하고 있었지만 심씨의 눈에는 아직도 아이 같아 보이기도 했습니다. 사실 돈이 좀 필요해서요. 갑자기? 사업이 또 잘 안 되니? 이전까지 심씨에게 돈 달라는 소리를 한 번 한 적 없는 아들의 이런 부탁에 심씨는 당황했습니다. 사업이 문제가 아니라 그냥 집안에 좀 문제가 생겨서요. 그래도 이 아빠가 자초지종을 알아야 도와주지. 아들은 말하기를 조금 망설였지만 심씨도 아무 이유 없이 아들에게 돈을 줄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제서야 아들은 사실대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돈이 필요한 이유는 다름 아닌 며느리 때문이었습니다. 아들은 그동안 취미로 인터넷 도박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절대 큰 돈을 쓰지 않았고 몇천 원 단위로 그냥 즐기는 정도였다고 했습니다. 이 모습을 본 며느리는 그거 어떻게 하는 거냐며 아들에게 인터넷 도박하는 방법을 물었고 아들은 자기 아내도 자기처럼 그냥 아주 소액으로만 할 것이라 생각해 인터넷으로 도박하는 방법을 알려줬다고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며느리는 생활비가 없다며 심씨의 아들에게 생활비를 달라고 했습니다. 이전까지 며느리는 집에서 살림을 했고 심씨의 아들이 생활비를 줬는데 꽤 넉넉하게 생활비를 줘서 한 번도 며느리가 아들에게 생활비를 더 달라는 소리는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런 며느리의 요청에 아들도 생활비를 조금 더 보내주다가 뭔가 이상함을 느껴 며느리에게 꼬치꼬치 캐물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며느리는 이내 인터넷 도박으로 생활비를 모조리 날렸다는 이야기를 털어놓았다고 했습니다. 며느리는 심 씨의 아들에게 받은 생활비 일부를 저금까지 하고 있었는데 아들이 며느리의 이런 행동을 알게 된 것은 그 저금했던 돈까지 며느리가 전부 날려버린 직후였습니다. 아들은 며느리에게 반드시 소액으로만 하라고 했지만 돈을 계속 잃자 며느리는 점점 돈을 많이 투자했고 결국 100만 원 단위로 도박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아들의 돈은 대부분 사업에 묶여 있었기 때문에 아들은 심 씨에게 2달치 생활비만 빌려줄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물론 2달치의 생활비 정도야 심 씨가 못해줄 정도는 아니었지만 며느리가 도박에 손을 댔다는 것이 심 씨는 크게 걱정되었습니다. 일단 심 씨는 아들에게 바로 2달치 생활비를 보내줬습니다. 아들은 그런 며느리가 도박을 절대 못하도록 단단히 주의를 주겠다 말을 하고 심 씨의 집을 빠져나갔습니다. 하지만 이때부터 아들과 며느리는 심 씨를 돈 줄이라고 생각한 듯 싶었습니다. 아들은 한 달 뼈 빠지게 일을 해서 마련할 돈을 아버지에게 쉽게 얻자 약간의 허탈감이 느껴지는 듯 싶기도 했습니다. 심 씨의 아들은 아버지에게 부탁해 2달치 생활비를 마련했다는 사실을 며느리에게 알렸습니다. 그러면서 며느리에게 도박은 제발 그만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뒤에 도박을 하지 말라는 말은 한 귀로 흘려버리고 시아버지가 2달치 생활비를 줬다는 사실만 기억했습니다. 이때부터 평소에 얼굴을 비추지 않던 며느리는 심 씨에게 얼굴을 많이 내비쳤습니다. 생일은 물론 어버이날에 심 씨네의 결혼 기념일까지 크고 작은 선물을 들고 와 심 씨에게 자신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어필하는 듯 싶었습니다. 하지만 심 씨는 예전부터 일을 하면서 사람의 행동은 기가 막히게 파악하는 성격이었습니다. 심 씨는 며느리가 분명 자기에게 뭔가 바라는 게 있어 그렇게 하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이런 심 씨의 생각은 얼마 안가 딱 들어맞았습니다. 며느리는 심 씨에게 은근슬쩍 남편에게 좋은 옷을 사주고 싶은데 자기가 돈을 못 버니 그럴 수 없다는 말을 꺼냈습니다. 그러면서 브랜드 정장 한 벌을 보여주며 아들이 입으면 참 잘 어울릴 것 같지 않냐는 말을 심 씨에게 꺼냈습니다. 심 씨는 그런 며느리의 말에 뭔가 꿍꿍이가 있을 것 같다고 의심은 했지만 속는 셈치고 자기가 돈을 줄 테니 그 돈으로 아들 정장을 사주라고 말했습니다. 며느리는 크게 기뻐하며 자기 계좌번호를 심 씨에게 알렸습니다. 심 씨는 그렇게 돈을 보내줬고 이 사실을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얼마 후 아들 며느리는 심 씨에게 저녁을 차려주겠다며 집에 와서 밥을 먹으라고 했습니다. 이날 심 씨의 아내는 선약이 있어 같이 오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아들의 집에 방문한 심 씨는 며느리가 저녁 준비를 하는 동안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들은 그때 퇴근하고 옷을 갈아입었는데 아무리 집에서 입는 옷이라고 해도 너무 후줄근하고 목이 다 늘어난 옷을 입고 나왔습니다. 심 씨는 그런 아들의 옷을 보고 지난번에 아들에게 정장을 한 벌 사주겠다고 말했던 며느리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아들은 이내 며느리를 도와주러 주방으로 향했고 심 씨는 아들의 옷방으로 향했습니다. 이전에 며느리가 심 씨에게 보여줬던 브랜드 정장은 심 씨도 알고 있는 브랜드라 그 정장이 아들의 옷방에 제대로 걸려 있는지 심 씨는 확인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찾아봐도 그 브랜드의 정장 옷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정장을 사줄 거라며 돈을 받은 이후에도 며느리는 아들 사줄 거라며 이것저것 브랜드 옷이랑 가방, 신발까지 사진을 보여줬고 심 씨는 아들 사주라고 여러 번 돈을 보내줬었는데 며느리가 심 씨에게 보여줬던 그 사진들 속 옷들이 아들의 방에 하나도 없었습니다. 심 씨는 이때부터 의아함을 느꼈습니다. 이후 밥 먹자는 아들의 말에 심 씨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식탁으로 향했습니다.
심씨는 자기가 사준 옷이랑 신발, 가방 잘 쓰고 있냐고 아들과 며느리를 떠봤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뭔가 숨기는 게 있는 듯 전부 차에 있다며 대답을 얼버무렸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차를 여러 번 타봤던 심씨는 차에서 옷이나 신발이 놓여 있는 것은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더 캐물어봤자 괜히 의심 많은 사람이 될까봐 더 이상의 말은 아꼈습니다. 그러다 심씨가 밥을 다 먹고 화장실로 향한 사이 아들과 며느리는 주방에서 상을 정리하며 대화를 나누는 듯 싶었습니다. 심씨는 거실에서 TV 소리를 틀어놓고는 조용히 벽 뒤에서 핸드폰을 보는 척하며 아들과 며느리의 대화 소리를 들었습니다. 서곤거리며 걸릴 뻔했다는 말을 하는 며느리, 끝까지 거짓말 잘해야 한다는 아들의 말에 심씨는 뭘 걸릴 뻔했다고 말하는 건지 의아했습니다. 그 이후의 대화를 들어보니 심씨는 그제서야 어떻게 된 일인지 알게 됐습니다. 사실 며느리는 아들의 옷을 산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에게 무언가를 사주길 좋아했던 심씨의 성격을 간파해서 그렇게 돈을 받아가 도박을 하는데 돈을 써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라고 며느리에게 시킨 건 바로 심씨의 아들이었습니다. 아들은 며느리의 도박을 말리는 것을 진작에 포기해버린 듯 싶었습니다. 이날은 도박을 해서 돈을 좀 벌었는지 며느리는 기분이 꽤 좋아 보였습니다. 심씨는 머리가 꽤나 아팠습니다. 도박으로 돈을 한 번 쉽게 번 경험을 한 며느리는 이제 가끔씩 하던 아르바이트도 하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이맘쯤 아들의 사업은 빠른 속도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때 운이 좋았는지 며느리가 도박으로 번 돈으로 생활비를 마련하는 듯 싶었지만 어느덧 그 운도 다해 아들과 며느리는 생활비에 허덕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아들에게 뭔가를 사주고 싶다며 며느리는 심씨에게 돈을 요구했고 심씨는 그 요구를 어느 순간부터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심씨는 며느리에게 도박에 빠졌냐, 솔직하게 말을 해주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했지만 며느리는 끝까지 발뺌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다시 한번 심씨와 아내를 자기의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심씨는 그냥 아들과 며느리의 문제를 외면하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심씨는 이날 약속이 있다며 심씨의 아내만 보냈습니다. 하지만 아들과 며느리는 돌연 자기들이 저녁 늦게 집에 도착할 것 같다며 심씨의 아내에게 밥을 먹고 들어오면 차라도 한 잔 내어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심씨의 아내에게는 그렇게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심씨의 아내는 굳이 아들과 며느리가 말하지 않아도 아들과 며느리에게 용돈을 잘 줬기 때문이었습니다. 심씨의 아내는 심씨의 돈은 몰라도 자기의 돈은 나중에 꼭 아들과 며느리에게 물려줄 것이라는 말을 아들과 며느리에게 자주 건넸습니다. 심씨의 아내는 그렇게 아들의 집으로 향하다가 밖에서 저녁을 먹고 아들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하지만 저녁을 잘못 먹었는지 차를 마시며 심씨의 아내는 점점 몸이 안 좋아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심씨의 아내는 점점 속이 쓰려왔고 몸에는 땀이 흘렀습니다. 심씨의 아내는 아들의 집에서 실수를 하기 싫어 얼른 집에 가보겠다고 했지만 올라오는 구토를 참지 못하고 그만 아들 집에 화장실로 달려가 토를 했습니다. 토하는 소리를 들은 심씨의 아들은 그런 엄마를 걱정했고 며느리는 약간 더러워하는 듯 했습니다. 토를 하고 심씨의 아내는 자기가 직접 화장실을 치웠습니다. 이후 몸이 조금 괜찮아지는가 싶더니 이내 심씨의 아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누워있고 싶었습니다. 아들은 그런 엄마에게 이부자리를 펴줬고 심씨의 아내는 누워있다가 다시 화장실로 가 토하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렇게 토를 무리하게 하다가 심씨의 아내는 쓰러지듯 화장실 그 자리에 누운 채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때 아들은 병원에 심씨를 데려다 주려고 했지만 늦은 밤이라 응급실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때 아들과 며느리의 대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며느리는 응급실로 가면 비용이 많이 나올 거라며 다음날 그냥 병원에서 진료를 포기하자고 했습니다. 그러고는 뉴스 안 봤냐면서 응급실 가봤자 지금 받아주는 곳도 없을 거라며 심 씨의 아들에게 그냥 심 씨의 집으로 지금 시어머니를 데려다 주는 게 어떻겠냐고 물었습니다. 심 씨의 아들은 그런 며느리에게 어차피 돈은 엄마 카드로 긁으면 된다고 했지만 며느리는 그 카드 재산이 다 자기들께 될 건데 그 돈을 함부로 쓰지 말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면서 응급실에 가더라도 심 씨가 병원비를 내게 하자고 말했습니다. 심 씨의 아내는 이 대화들을 화장실에 누운 채로 전부 듣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꾸할 힘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며느리는 심 씨의 아내 지갑에서 카드를 꺼내 잘라서 버렸습니다. 큰 돈도 아니고 고작 10만 원 넘는 정도의 돈을 가지고도 저러는 아들 며느리가 참 어이가 없게 느껴졌습니다. 아들은 망설이다 며느리의 말에 동의했고 아픈 엄마를 병원으로 옮기지 않고 심 씨의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아들에게 업혀온 아내를 보고 심 씨는 자초지종을 물었습니다. 아들은 지금 응급실 가봤자 자리 없을 거라며 심 씨의 집에 데려왔다고 했습니다. 저희는 출근해야 되니까 내일 아버지가 엄마 모시고 병원 좀 다녀오세요. 그리고 엄마가 오늘 식당에서 카드를 잃어버린 것 같아요. 아버지 카드로 병원비 결제하세요. 꼭. 심 씨는 아들이 갑자기 웬 돈 얘기를 하나 싶었습니다. 지금 그게 중요해? 네 엄마 지금 상태 보니 많이 안 좋은데 병원으로 보내야지. 응급실 요새 어떤지 아시잖아요. 그래도 가보기라도 했어? 그건 심 씨는 아들을 내팽개치고 아내를 데리고 병원으로 갔습니다. 심 씨의 아내는 조금 기다려야 하긴 했지만 그래도 결국 기다리다 치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심 씨의 아내는 수액을 맞고 그제서야 조금 안정이 된 듯 싶었습니다. 아내는 몸이 조금 좋아지자마자 조용히 흐느꼈습니다. 화장실에서 들은 아들과 며느리의 대화가 참으로 서글펐던 것 같았습니다. 심 씨는 이내 아내에게 왜 우냐고 자초지종을 물었고 심 씨의 아내는 괜히 문제를 일으키지 말자 생각해 말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서러운 마음에 아들의 집에서 있었던 일을 남편 심 씨에게 모두 설명해 줬습니다. 이런 아내의 말을 들은 심 씨는 분노했습니다. 그러고는 자기가 아들 집에서 들었던 대화들을 다시 한번 떠올렸습니다. 심 씨는 아들과 며느리를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이내 심 씨는 아들과 며느리에게 말도 하지 않고 복수를 다짐했습니다. 심 씨는 자신의 명의로 된 집에서 아들 며느리에게 한 달 안에 집을 비우라고 했고 아들에게 사준 차까지 아들이 자는 새벽에 몰래 도로 가져왔습니다. 아들은 그런 심 씨의 행동에 의아해 물었습니다. 대체 왜 그러시는 거예요? 몰라서 물어. 니네 아직도 도박에서 못 빠져나온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그리고 네 엄마 아픈데 뭐? 엄마 돈은 다 니네 거 될 거니까 함부로 쓰지 말자고. 쓰러져 가는 엄마를 곧바로 병원에 데려가지도 않고 그런 대화나 하고 있는 게 말이 돼. 그 시간에 엄마 잘못됐으면 어쩔 뻔했어. 저는 바로 데려가려고 했어요. 근데 와이프가 그렇게 말하는 바람에 너도 그 말에 동조한 거 아니야? 어차피 응급실 가봤자 자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렇다고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는 엄마를 집으로 보내? 넌 엄마를 대체 어떻게 생각하는 거야? 난 이 일로 너네 마음 잘 알았다. 집은 말한 대로 한 달 안에 빼라. 그리고 꼴도 보기 싫으니까 두 번 다시 찾아오지 마라. 심 씨는 그렇게 말하고 아들을 내쫓았습니다. 아들은 자신의 행동을 아주 후회하는 듯 싶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무슨 짓을 한 건지 모르겠다며 심 씨와 아내에게 매일 죽을 죄를 지었다며 사과했습니다. 심 씨는 이게 다 며느리가 도박에 중독된 게 원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심 씨는 자기의 집안 얘기를 밖으로 소문내는 것이 창피했지만 그렇게 소문이라도 나게 해서 며느리가 도박에서 빠져나오기를 바랬습니다. 심 씨는 아들에게 며느리의 도박 중독 사실을 소문내자고 제안했습니다. 심 씨에게 죄책감이 있었던 아들도 그런 심 씨의 말에 동의했습니다. 심 씨의 아들은 며느리 몰래 며느리의 핸드폰 연락처에 있는 지인들의 번호를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그 지인들에게 모두 자기 아내가 도박 중독이라는 사실을 퍼뜨렸습니다. 며느리는 주변 지인들에게서 자기의 치부를 알게 됐습니다. 며느리는 곧장 심 씨의 아들에게 가서 당신이 소문낸 거냐며 따졌습니다. 아들은 순순히 인정했습니다. 며느리는 제정신이냐며 심 씨 아들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그러고는 혼자 벌인 짓이냐고 캐물었습니다. 아들은 이건 모두 심 씨의 아이디어라고 말했습니다. 아들은 자기는 이제 정신 차렸다며 이성을 잃은 아내에게 얼른 정신을 차리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화가 났는지 짐을 챙겨 그대로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그러고는 친정에서 그간 있었던 일들을 말한 모양이었습니다. 사돈은 자기 딸이 도박에 빠져 몇백만 원씩 꼬라박는다는 사실은 무시한 채 그저 자기 딸에게 도박을 알려준 사위와 소문을 내자고 제안한 사돈에게 분노했습니다. 그러고는 지방에서 아침 일찍 올라와 심 씨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심 씨의 아들은 이날 심 씨의 집에 다시 한번 찾아가 용서를 구하고 있었습니다. 사돈은 배를 눌렀습니다. 심 씨의 아내는 이날 아들을 보기 싫다며 밖에 나가 있었습니다. 심 씨와 아들은 사돈을 보고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지는 않다고 예감했습니다. 심 씨는 그래도 사돈과도 한 번은 얘기를 해봐야 한다고 생각해 문을 열어줬습니다. 사돈은 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인사도 없이 심 씨에게 따지듯 말했습니다. 그걸 왜 동네방네 소문내셨어요? 꼭 그렇게까지 하셨어야 했어요. 더 하려다 참은 게 이 정도예요. 심 씨도 지지 않고 사돈의 말에 반박했습니다. 아이들이 도박에 빠졌으면 어른으로서 옆에서 잘 치료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악할 수가 있죠? 당신 딸이 제 딸인가요? 제 자식도 아닌데 제가 왜 그런 노력을 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저는 기회 줄 만큼 줬습니다. 실제로 심 씨는 아들을 통해 며느리에게 치료도 권해보고 달래보기도 했지만 며느리는 심 씨의 말을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습니다. 이게 다 당신 아들 때문 아니에요? 사돈은 자꾸만 자기 딸에게 도박을 알려준 사위를 원망했습니다. 물론 심 씨도 그 사실을 부정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잘못이 더 크다고 생각했습니다. 다 큰 성인이 그런 사리분별 하나 못하나요? 뭐라고요? 남의 귀한 딸한테 지금 말 다 하셨어요? 그러면 사돈은 이제껏 뭐 하셨어요? 며느리가 저지경 된 거 제 아들보다 사돈 책임이 컸으면 훨씬 컸을 겁니다. 강경한 심 씨의 말에 사돈은 재빨리 화제를 다른 곳으로 돌렸습니다. 소문낸 건 그렇다 쳐요. 아무리 아이들이 잘못을 했어도 그렇게 되돌려주는 건 너무한 거 아닌가요? 소문도 퍼졌겠다. 이제 얼굴 창피해서 다시는 도박은 안 할 것 같으니까 뺏어간 것들은 다시 돌려주세요. 아들과 며느리는 옆에서 그냥 가만히 대화를 듣고만 있었습니다. 제 거 도로 가져온 건데 뭘 뺏어갔다는 거죠? 그리고 그건 제가 알아서 할 문제지 사돈이 간섭할 문제는 아닙니다. 어차피 이제 남이 될 사이인데. 뭐요? 지금 아이들 이혼이라도 시키자는 거예요? 제 생각이 짧았습니다. 이렇게 소문내면 도박 안 할 줄 알았는데 어제 또 도박하다가 제 아들한테 걸린 모양입니다. 제 아들은 이미 이혼 결정한 것 같고 저도 그런 아들의 뜻을 밀어줄 생각입니다. 이 말을 하면서 심 씨는 아들과 며느리의 표정을 번갈아가며 살폈습니다.
며느리는 두 눈을 질끈 감으며 자기 머리를 때리며 자책하는 모션을 취했습니다. 심 씨는 아들도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아 집이랑 차를 다시 돌려줄 생각은 하지 않고 있었지만 그렇다고 도박에 빠진 며느리와 같이 살게 하고 싶지는 않아 이혼은 도와주려 하고 있었습니다. 이혼까지 시키겠다는 심 씨의 말에 사돈은 이성을 잃고 심 씨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심 씨가 놓으라고 하자 이번에는 사돈이 주먹을 휘두르려 했습니다. 하지만 사돈이 휘두르던 주먹은 싸움을 말리던 며느리의 턱에 그대로 꽂혔습니다. 며느리는 사돈의 주먹에 맞고 그대로 꼬꾸라졌습니다. 이후 며느리는 서럽게 울었습니다. 하지만 심 씨는 아랑곳하지 않고 그런 며느리와 사돈을 쫓아냈습니다. 시간이 흘러 아들은 며느리와 이혼을 했습니다. 아들은 아직까지도 자신의 잘못을 심 씨와 아내에게 사과를 했고 앞으로 제대로 살겠다는 말을 건네며 다시 사업에 집중하는 듯 보였습니다. 아들은 아직까지는 심 씨에게 돈 요구를 하거나 하지 않고 가끔 심 씨네에게 용돈도 건네줬습니다. 아들의 행동이 진심인지는 좀 더 시간이 지나봐야 알겠지만 이제 심 씨와 아내는 아들이 어떤 여자를 만나건 도박을 하건 말건 신경 쓰지 않고 자신들의 삶을 살기로 다짐했습니다. 심 씨와 아내는 그렇게 오늘 그동안의 일들을 잊어버리려는 듯 복지관에 있는 명상 프로그램에 참석하러 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심 씨의 이야기를 어떻게 들으셨나요? 심 씨와 아들이 도박에 빠진 며느리를 그대로 안고 갔다면 좋은 결말이 나오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픈 와중에 아들과 며느리가 재산 얘기를 꺼내며 병원으로 데려가려 하지 않는 대화를 들었을 심 씨의 아내를 생각하면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주인공 심 씨라면 오늘 이야기 속 아들 며느리가 진짜 내 아들 며느리라고 생각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셨을 것 같으신가요? 여러분의 자유로운 생각들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모든 구독자분들의 행복한 여생을 응원합니다. 다음에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